해발 906m, 갈라트라바 라누에바는 주변을 360도 바라보는 군사적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드리드에서 남쪽으로 70km를 내려가면 톨레도에 도착합니다. 다시 여기서 170km를 더 내려가면 갈라트라바 라누에바에 도착합니다. 갈라트라바 라누에바는 스페인의 4대 기사단 중 가장 먼저 생겨난 기사 수도에 갈라트라바 기사단의 본부가 있던 요새입니다. 국도를 벗어나 2km의 산길을 올라가면 웅장한 성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1213년부터 1217년까지 불과 4년 만에 거대한 안바니에 난공불락의 성이 세워졌습니다. 1212년 나바스테 돌로사 전투에서 붙잡힌 이슬람 포로들의 피와 땀으로 지어진 성입니다. 이베리아 반도의 기독교 세력은 1085년 톨레도를 손에 넣고 레콩키스타, 즉 국토회군동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1212년 가스디아 왕국과 아라곤 왕국 등 기독교 연합 세력은 남부 나바스테 돌로사 전투에서 이슬람의 대성을 거두었고, 이 전투를 계기로 이슬람 세력은 남쪽 안달루시아로 밀려나면서 1492년 이베리아 반도에서 완전히 밀려날 때까지 패퇴를 거듭했습니다. 기독교 세력과 이슬람 세력의 운명을 가른 한판 전투, 그 전투에서 포로로 붙잡힌 무슬림들이 4년 동안 이렇게 거대하고 웅장한 성을 짓는 데 동원되었습니다. 갈라트라바 성은 4개의 성벽으로 둘러싸인 중세시대의 모든 군사적 지식을 갈아넣어 만든 철옹성이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성벽을 통과하면 이렇게 세 번째 성벽이 압도적 풍경으로 여행객을 맞습니다. 세 번째 성문의 이름은 푸에르타 데 히에로, 철문입니다. 철로 된 세 번째 성문을 통과하면 예전에 기사들이 말을 묶어뒀던 장소가 나타납니다. 갈라트라바 수도원 소속 기사들은 무기를 두고 오른쪽 문을 통과했지만 외부인들은 이곳에서 무장을 맡겨야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성벽은 바로 가스티오, 성 그 자체입니다. 갈라트라바 기사단은 1158년 이베리아 반도에서 탄생한 최초의 기사단입니다. 기사단은 가스티아 왕국의 왕의 부름을 받아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이곳 국경지역을 지키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한 기사단이었습니다. 기사단은 원래는 이곳에서 북쪽으로 60km 떨어진 갈라트라바 라 비에가, 즉 올드 갈라트라바에서 활동하다가 1217년 이곳에 성을 짓고 1804년까지 근 600년을 이곳에서 머물렀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 지역은 목수들과 대장장이, 빵 굽는 이들이 작업을 하고 생활을 하던 장소들입니다. 성벽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저 멀리 시에라 모레나 산맥이 희미하게 떠오릅니다. 저 산을 넘으면 안달루시아, 즉 당시 이슬람 세력이 장악하고 있던 남부지역입니다. 이곳은 이슬람 세력과 기독교 세력이 첨예하게 부딪히던 국경지대였습니다. 아치가 남아있는 건물은 예전에 밀을 빻고 빵을 굽던 장소입니다. 이곳에서는 노새의 힘으로 연자방아를 돌려 밀가루를 만들고 맛있는 빵을 구웠습니다. 빵 굽는 오븐이 있는 이곳에서 기사들은 밤이나 낮이나 무장을 몸에 지닌 채 휴식을 취했습니다. 앞에 있는 돌문을 통과하면 교회와 성으로 올라가는 구역이 나옵니다. 둥근 로제톤 창문이 아름다운 이 교회는 갈라트라바 라누에바를 대표하는 건축물로 유명합니다. 1755년 11월 1일 포르투갈의 리스본에는 강력한 지진과 해일이 몰아쳐서 6만 명에서 10만 명이 한순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리스본 대지진의 여파로 이곳까지 영향을 미쳐 이 교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건물이 크게 파괴되었습니다.
특이하게도 스페인 중부 지역에 위치한 이 지역은 화산지대입니다. 교회 건물의 기둥과 벽체를 가볍고 탄력이 좋은 현무암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진에서도 온전히 형체를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고딕 양식과 로마네스카 양식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이슬람 양식도 군데군데 남아 있습니다. 무슬림 포로들을 동원해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갈라트라바 십자가, 흰 바탕에 붉은색 십자가가 선명합니다. 가로 세로 길이가 똑같은 그리스 십자가에 백합꽃 무늬를 섞어 만들었습니다. 백합은 명예, 존경, 순수 등의 꽃말을 지니고 있습니다. 웅장한 교회 내부로 로세톤 창문을 통해 은은한 빛이 들어옵니다. 기사 수도에는 미사를 올리고 전투에 참여한 수도사들이었습니다. 교회를 나와 성으로 들어갑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성벽을 통과하면 통로가 점차 좁아지면서 길이 90도로 꺾어집니다. 일부러 한두 사람 이상 동시에 통과하기 어렵도록 길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철저한 연구와 준비를 통해 갈라트라바 라도에바는 단 한 번도 공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좁은 계단을 통해 성 위로 올라갑니다. 문이며 천장이며 어디에나 갈라트라바 십자가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곳은 기사단의 기사단장이 거주했던 지역입니다. 돌을 아치 모양으로 정교하게 쌓아 문을 내고 천장에는 작은 창문을 내어 빛이 들어오도록 만들었습니다. 스페인 중부 지역은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바람 부는 추운 지역입니다. 기사들은 이런 혹독한 환경 속에서 종교 생활과 군사 생활을 병행해 나아갔습니다. 성 위에 올라서면 무너진 성체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눈앞에 보이는 도로는 남부 안달루시아에서 중부 톨레도로 향하는 도로입니다. 갈라트라바 기사단의 임무는 바로 이 도로를 통제하고 톨레도를 지키는 임무였습니다. 갈라트라바 라누에바는 바로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최적의 천혜의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1217년 갈라트라바 기사단이 2만 명의 기사들을 이끌고 이 지역을 장악하면서 남부 이슬람 세력은 더 이상 톨레도를 향한 북진 공격 기도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개의 성벽으로 둘러싸인 자롱성 갈라트라바 라누에바는 단 한 번도 적의 공격을 받지 않은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었습니다. 성 전체의 면적은 45,000평방미터, 약 14,000명에 육박합니다. 정규군이 없던 당시 국왕으로서는 이곳에서 수도 생활과 전투를 함께하던 수만 명의 기사들이 더할 나위 없는 든든한 방패였습니다. 전투에서 숨을 거둔 기사들은 사이프러스 나무가 심어져 있는 바로 아래 묘지에 묻혔습니다. 오늘은 바람이 강하게 붑니다. 갈라트라바 기사단의 기가 바람에 찢겨갑니다. 과거의 영광은 이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필라르 노테 올비다레모스, 누군가 이곳에서 생을 마감했던 모양입니다. 필라르, 우리는 너를 기억할 거야. 차가운 메탈판이 비석처럼 가슴을 찌릅니다. 대체 이곳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맞은편 나지막한 산에 있는 성의 이름은 카스티오 데 살바티에라, 살바티에라 성입니다. 살바티에라는 땅을 지키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갈라트라바 기사단과 무슬림 간의 전투는 대부분 저 아래 카스티오 데 살바티에라를 둘러싸고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은 그 석은 오직 폐허만이 남았습니다. 성 구경을 마치고 계단을 내려갑니다. 성에는 2개의 종탑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수도사들의 미사 시간을 알리고 다른 하나는 적군의 출현을
알렸습니다. 지금은 두 개의 종탑 모두 종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탑만 남았습니다. 전투에 지고 잡혀온 무슬림 포로들은 무슬림의 침략을 막기 위해 이 성을 쌓았습니다. 역사 속 수많은 아이러니가 존재합니다. 다시 올려봐도 감당할 수 없는 감격이 느껴지는 장엄한 성. 갈라트라바 기사단의 600년 역사가 그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장소입니다. 이베리아 반도에서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고 기독교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신념에 찬 기사 수도회, 그리고 그들을 지원하며 함께 이베리아 반도 통일을 일으켜낸 가톨릭 국왕들, 전쟁의 승패, 전투의 참혹함을 따라 중세는 전설과 신화가 역사를 때로 서사시처럼 감싸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갈라트라바 기사단은 1755년 리스본 대지진 이래 몇 년간 더 건물을 보수하며 성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엄청난 보수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1804년 성을 포기하고 인근의 알마그로 마을로 본부를 옮겼습니다. 1804년 격동의 19세기 초 성도, 기사도, 수도사도 옛날의 영광은 모두 버린 채 어쩌면 역사의 심판을 맞이하는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길을 내려갑니다. 1560년 펠리페 2세의 지시로 도로를 깔고 새롭게 정비한 도로를 따라 산 아래로 내려갑니다. 기사단의 이야기도 장엄한 성도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져갑니다. 지금 갈라트라바의 흔적이 가장 명확하게 남아있는 것은 시계의 명가 파텍 필립의 대표작 갈라트라바 시계입니다. 역사가 손목 위에서 멈췄습니다.